시간까지 GNSS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안으로 상세하게 들어가서 GNSS에서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크게 우주, 제어, 이용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 우주, 제어, 이용자. 자, 이용자를 여러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신호를 받는 수신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를 사용해서 인공위성이 그때 궤도에 있을 때 궤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공위성이 궤도를 날아다닐 때 그 시점의 궤도에 대한 정보랑 거리 두 가지를 알아야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신기에 대한 정보를 좀 볼게요. 자, 수신기는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해요. 그래서 수신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할 때는 수신기가 한 개가 아니고 그걸 만든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수신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형식이나 종류, 기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기에 체크를 할게요. 상관없이 표준 형식을 따르는데 그 표준 형식의 이름이 리넥스다. 수신기에서 수신을 할 때 받는 표준 형식 리넥스. 자, 그럼 이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그럼 받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파일로 정리를 해야 돼요. 파일로 정리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측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이 현재 존재하는 궤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 기상 정보로 이렇게 파일을 정리해요. 관측, 궤도, 기상. 그럼 각각의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첫 번째 관측 정보 파일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관측 정보 파일에는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 이 수신기와 위성 사이의 거리나, 그리고 이 위성 안에 원자시계가 들어있다 했죠. 위성 시계의 보정값, 시계, 그리고 지구의 대류층과 전리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면서 신호가 오면서 굴절이 되면 신호가 제대로 못 오고 지연돼요. 그래서 대류층이나 전리층의 지연량, 그 지연된 거를 보정할 수 있는 이런 파일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측 정보 안에 거리, 시간, 그리고 대류층이나 전리층의 지연량 등이 관측 정보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궤도에 대한 정보 파일도 구성을 한다고 했죠. 자, 궤도에 대한 정보 파일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수신기에 위성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 위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성의 좌표가 들어있어요. 좌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상 정보 파일도 구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신기가 위치한 관측소에 대기 정보가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지구의 수신기에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낼 때 어떤 형태로 신호를 보내는지 신호의 형태를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L1대, L2대, L5대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전송을 해요. 세 개의 종류의 전송파를 보내는데 자, L1대, L2대, L5대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주파수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서 밴드 형식으로 보내져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주파수를 전파하는 이유,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전파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밑줄 칠게요. 전리층의 영향을 소거하기 위한 거다. 아까 지구 위에 전리층이 있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다가 굴절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주파수를 묶어서 밴드 형식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렇게 밴드 형식으로 보내는 전송파가 크게 이겠지. L1, L2, L5 이렇게 있고 각각의 주파수들이 다르고 파장도 다 달라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은 물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많이 몰라. 잘 물리도 모르고 특히 선생님 고등학교 때 파동 부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쌤은 외웠는데 여러분 물리하니까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주파수가 L1으로 갈수록 길지. 주파수가 더 크죠. 근데 그럴수록 파장은 어때? 파장은 떨어지네요. 반대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럼 이 세 개의 전송파 L1, L2, L5 중에 주파수가 제일 큰 건 L1이 주파수는 제일 크고 파장이 제일 긴 건 L5가 제일 길겠네요. 자, 파장이 그거라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보내질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하나를 파장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자, 이것도 확인해 보고 더 중요한 건 여기. 그럼 그 L1, L2, L5 밴드 안에 각각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코드 형식으로 들어있는데 L1에는 CA 코드, P1 코드, 항법 메시지 그리고 L2 밴드에는 L2 코드, P2 코드, 항법 메시지 이렇게 들어있는 코드의 종류가 달라요. 그럼 그 코드가 뭔지 볼게요. 코드라는 거는 인공위성이 신호를 운반할 때 보통 정보를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수치로 만들어서 코드로 송신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밑줄 칠게요. 의사잡음 신호, 의사잡음 신호 또는 PRN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의사적인 난수열에 기반을 했대. 의사적인 난수열. 의사적인 난수열을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무작위하게 보냈대. 무작위로 보낸 거를 의사적인 난수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의사적인 난수열에 기반해서 코드로 만든 거, 그걸 코드로 만든 걸로 다른 말로 의사잡음 신호, PRN 코드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그 안에 코드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CA 코드, P 코드, Y 코드. CA 코드는 Clear and Acquisition이라고 해서 또는 Coarse and Access래. 이건 뭐냐면 거칠다. Coarse는 거칠다는 뜻이고 Access는 접근이 가능하대요. 접근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CA 코드는 어디서 보통 사용을 하냐면 민간.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서 운반이 되냐면 여기 L1 밴드에 들어가서 운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A 코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사거리 측정의 타이밍이나 각 인공위성으로부터 날아오는 신호를 식별하고 알아내는 부호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P 코드는
precision, protect,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냐? 보통 군사용 의사거리 측정. 의사거리는 말 그대로 유사하게 거리를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사용에서 보통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 특징은 CA 코드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서 송신이 되냐면 P 코드를 P1, P2 형식 두 개로 나눠서 P1, P2로 나눠서 얘는 L1과 L2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Y 코드는 본래 P 코드가 군사용이었기 때문에 얘는 원래 비밀 코드였는데 앞에서 역사할 때 나왔지. SA 정책으로 잠깐 민간에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때 민간에 의해 암호가 해독되었대. 비밀 코드였는데 해독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이 P 코드를 더 강력한 암호 기능을 부여를 한 게 Y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발전시킨 게 M 코드. 그러니까 P, Y, M은 다 군사용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L1, L2에 각각 코드가 다르게 들어있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항법 메시지. 항법 메시지는 뭐냐면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그 정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알마닉 그리고 위성 궤도력, 위성이 돌아다니는 궤도에 대한 정보라고 아까 불렀고, 그리고 인공위성에 들어있는 시계에 대한 보정값, 그리고 전리층 보정 자료, 그리고 헬스 정보라 해서 우리 건강일까요? 아니에요.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항법 메시지 안에는 알마닉, 위성의 궤도에 대한 정보, 원자시계 정보, 전리층 정보, 헬스 정보. 자, 하나하나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보면 알마닉이라는 거는 GPS 위성의 개략적인 궤도 정보랑 헬스 정보를 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알마닉은 위성 궤도력이랑 헬스 정보, 얘네 두 개를 합친 거겠죠. 그리고 위성 궤도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위성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6가지 궤도의 요소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법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고 또 뭐도 보낸다 했어? 시각. 왜냐하면 원자시계가 인공위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각 신호로 보내서 운반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각각 보내는 위성 신호의 종류 살펴보았습니다.